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 창의력, 융합적 사고 능력 등이 중요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산업이 확대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확대되면서 수학 교과목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학 교과목을 안내할 안면고등학교 수학교사 남성호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학 교과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과목의 위계성입니다. 선택 과목 중 위계성이 있는 과목은 학습 순서를 고려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통 교과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인 실용수학과 경제수학, 기본수학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수학은 어떤 인재로 성장하는 기반을 제공할까요? 먼저 실용수학의 내용 체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석 기하 영역입니다. 규칙으로서 식과 규칙, 도형과 규칙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현상을 관찰하고 규칙을 발견하여 수학적 표현하는 과정을 학습합니다. 두 번째로 기하 영역입니다. 공간의 단원으로서 도형의 관찰, 도형의 표현입니다. 평면과 입체를 표현하고 이를 활용한 미술 작품을 수학적 원리가 내재되어 있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통계입니다. 통계에서는 자료를 수집, 정리, 해석하고 통계화시켜서 정보화 사회의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과목 관련성 정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학을 학습한 후에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아까 내용 체계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수학의 신미성을 느끼고 공간 지각 능력을 배양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계 영역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해석하고 활용하는 통계적 사고 능력을 배양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학과 직업에서는 관련 학과로는 수학과, 통계학과, 응용수학과, 수리과학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학과들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관련 학과에 해당합니다. 또한 관련 직업으로는 수학자, 자연계열 교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등이 있지만 직업 또한 관련 직업이 광범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수학입니다. 자, 경제수학은 어떤 분야를 학습하는데 기초가 될까요?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대수 영역에서는 수학, 생활경제, 수열과 금융입니다. 사회과학 분야를 이해하는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해석 영역에서는 함수와 경제, 미분과 경제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금융 문제와 경제 현상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할 수가 있습니다. 과목 관련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수학원을 학습한 후에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내용책에서 살펴봤듯이 수학 활용 경제, 경영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금융 문제와 경제 현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학과 직업을 살펴보면 통계학과, 금융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등 다양한 학과가 있습니다. 또한 직업으로서 수학 및 통계 연구원, 펀드 매니저, 보험 계리사 등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과학 관련 학과와 금융, 보험 등 경제 관련 학과 직업이 이 과목을 배우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기본수학입니다. 기본수학은 처음 들어보겠지만은 올해 2020년 4월에 개정이 되어서 기본수학이라는 진로 선택 과목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수학이란 과목은 어떤 내용을 학습할까요? 기본수학이란 과목은 1학년 때 학습했던 수학을
기본적으로 다시 학습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내용 체계로는 경우의 수, 문자화식, 집합과 함수, 도형 방정식, 1학년 때 배웠던 수학 내용이 다시 들어 있습니다. 과목 관련 정보로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수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수학 전문 교과 학습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학과와 직업을 살펴보면 수학과 통계학과 등 모든 학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직업도 수학 및 통계연구원, 정보보안 전문가 등 모든 직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학과든지 어떤 직업과 관련된 학습을 하신다면 기본 수학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문 교과에 대해서 과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문 교과는 기본적으로 보통 교과를 학습한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입니다. 전문 교과에 대해서 과목을 살펴보면 심화수학 1, 심화수학 2, 고급수학 1, 고급수학 2가 있습니다. 심화수학은 말 그대로 앞에서 학습했던 보통 교과의 수학 과목을 압축하고 심화한 내용입니다. 고급수학 과목은 고급적인 수학 내용입니다. 즉, 학습하지 않았던 고급적인 내용의 수학을 학습하는 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심화수학 1을 살펴보겠습니다. 심화수학 1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내용 영역을 살펴보면 대수에서는 방정식과 부등식입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학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해석 영역에는 지수 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의 극한, 미분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지수 로그 함수와 삼각함수는 수학 1에서 학습했던 내용이고 수열의 극한은 미적분에서 학습했던 내용입니다. 또한 미분은 수학 2와 미적분에서 학습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화수학은 저희가 보통 교과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압축하고 심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목 관련 정보를 말씀드리면 수학을 학습한 후에 선택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또한 수학 1, 수학 2, 미적분의 주요 내용을 압축하고 심화하였습니다. 이 과목은 자연과학, 공학, 의학 및 응용 분야를 전공하는데 학문적 기초를 제공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학과 직업을 살펴보면 수리과학과, 응용수학과, 경제학과, 데이터 계산 과학 전공학과 등 관련 학과는 다양합니다. 특히 심화수학이기 때문에 수학뿐만이 아니고 공학적인 부분도 관련 학과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직업으로는 컴퓨터 시스템 연구원, 인공지능 연구원 등 수학뿐만이 아니고 이공계에 관련된 직업으로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심화수학 2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심화수학 2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기를 수 있을까요? 내용 영역을 살펴보면 해석에서는 적분, 즉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하에서는 2차 곡선,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 세 번째, 확률과 통계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적분은 미적분에서 배웠던 적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하에서는 보통 교과의 기하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에서는 보통 교과에서 학습했던 확률과 통계에서 다뤘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심화수학 2에서는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압축하고 심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목 관련 정보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수학과 심화수학 1을 학습한 후에 선택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의 주요 내용을 압축하여 심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연과학, 공학, 의학 및 응용 분야 전공하는데 학문적 기초를 제공하는 과목입니다. 관련 학과와 직업을 살펴보면 심화수학 1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련 학과로는 수리과학과, 응양통계학과, 컴퓨터수학과 등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하 관련성이 있는 공학과라든지 또한 통계와 관련된 통계학과가 광범위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건축공학자,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 통신공학 기술자 등 다양합니다. 심화수학 1에서 관련되었던 직업과도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공학이나 이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직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급수학 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급수학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화수학에서 다루지 않았던 고급적인 내용의 수학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급수학 1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기를 수 있을까요?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기하에서는 벡터라는 개념을 학습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기하에서도 벡터가 나오긴 하지만 그 벡터 내용에 조금 더 심화하고 고급스러운 내용의 벡터를 배워 학습합니다. 대수에서는 행렬과 선형 변환, 그래프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특히 행렬은 요즘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코딩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코딩,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행렬이란 개념을 학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석 영역의 복소수와 극좌표입니다. 복소수는 수학에서 다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복소수에서는 간단한 정의와 계산만 하였는데 이 복소수를 함수를 갖고 표현도 하고 좌표 평면상에 나타나여 고급스러운 내용을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 관련 정보를 말씀드리면 심화수학 1과 심화수학 2를 학습한 후에 선택 가능한 과목입니다. 또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을 학습한 후에 선택 가능한 과목입니다. 심화수학 1과 심화수학 2의 내용을 심화 발전하였습니다. 결국은 학습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 행렬과 복소수와 극좌표라는 단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심화수학 1과 심화수학 2를 학습하고 더 고급스러운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 과목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학과 직업으로는 수학정보통계학과, 금융정보공학과, 컴퓨터수학과 등 여러 수학에 관련된 학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코딩 영역과 관련 있는 소프트웨어 학과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암호 알고리즘 개발원, 보험계리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프로그래밍, 또한 소프트웨어 관련된 직업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급 수학 2를 통해서는 어떤 영향을 기를까요? 먼저 내용 영역으로는 해석에는 미적분의 활용, 급수라는 단원을 학습합니다. 미적분은 수학 2, 미적분, 마찬가지로 심화 수학 1과 심화 수학 2에서 미적분을 학습했습니다. 이 미적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사회적 영역이나 경제적 영역 또는 자연현상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을 학습합니다. 또한 급수라고 하는 생소한 단원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대수해석 영역으로 수학적 모델링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코로나로 굉장히 어렵지만은 수학에서는 이 코로나 감염 확대될 수 있는 경로라든지 그런 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서 예측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모델링은 우리가 생활하는 여러 분야에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목 관련 정보를 말씀드리면 고급 수학 1을 학습한 후에 선택 가능한 과목입니다. 또한 심화 수학 1, 심화 수학 2, 고급 수학 1의 내용을 심화 발전한 과목입니다. 자연과학, 공학, 의학 및 응용 분야 전공하는 데 학문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공학이나 이학 계열의 전공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학과 직업으로는 아까 고급수학 1에서 말씀드렸던 관련 학과 직업이 공통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수학정보통계학과, 금융정보공학과, 컴퓨터수학과 등 다양한 학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직업으로는 토목공학과, 금융자산가,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등 직업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과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에는 위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화수학 1을 학습한 다음에 심화수학 2를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심화수학 2를 학습하고 심화수학 1을 학습할 수는 없다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데이터, 즉 통계를 다룰 수 있는 과목을 학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결국은 창의 융합적 사고와 정보 처리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고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배양하고 기를 수 있는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였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배움에 의미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